항상성은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에게는 이제 항상성이 있어. 그런데 모든 동물에 항상성이 있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개구리 같은 경우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항상성이 없어가지고 밖에가 차가우면 밖의 온도랑 몸의 온도가 점점 그냥 추워지면 같이 추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얼어 죽는 거고, 더우면 더운 대로 온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람은 어때? 사람은 더워지면 땀을 흘려서 열을 낮추려고 하고, 그 다음에 추우면 몸을 떨던지 막 옷을 끼워 입고 하는 이제 그런 행동도 있지만, 이 몸이 몸 밖으로 열을 내보내지 않기 위한 몸으로 바뀌게 되거든. 그런 것들이 항상성 유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 항상성은 이제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체온 유지랑 혈당량 유지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옆에 보시면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것도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을 보는 건데, 체온을 올라갔을 때 내리는 과정, 그리고 내려갔을 때 올라가는 과정 해서 두 가지 사이클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이 간뇌의 명령으로 열 방출량이랑 열 발생량을 조절해서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뇌에 대해서 배울 때 간뇌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간 본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간을 본다. 뇌가 그러니까 간뇌가 하는 역할이 체온이나 체액의 농도를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항상성 유지에 이 간뇌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간뇌는 열을 방출하는 양, 그 다음에 이 몸 안에서 열을 발생하는 양을 조절해가지고 체온을 조절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몸이 정상 체온이라고 했을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 즉 여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몸의 온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지. 처음에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원에 있으면 좀 춥거든.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근데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얼굴도 좀 뜨겁고 몸도 좀 따뜻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체온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적정선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높아져. 요즘은 기후가 막 되게 많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찌는 듯이 막 더울 때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고온의 자극이 간내에 접수가 되면 얘가 그걸 인지를 하고서 열을 내려야 되네라고 판단을 하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명령을 해. 그래서 앞에서 뉴런에서 배웠지만, 이 밖에서 어떤 보고가 들어오면 그걸로 판단을 하고 명령을 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 열이 너무 많으니까 열을 어떻게 하려고 해?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을 하고 땀 분비를 증가해서 열 방출량을 증가합니다. 체온이 너무 많아, 열이 많으니까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근데 그 방출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고, 땀을 분비하게 되면 그 땀이 액체잖아. 기체로 날아가면서, 우리가 액체가 기체되는 걸 기화라고 하거든. 기화를 하게 되면 이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해서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기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땀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기화열이 이 애한테 흡수가 되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지. 땀이 마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이 옆에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 이제 덥다. 그럼 더우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땀 분비가 촉진이 돼서 땀이 나가서 기화가 되면서 이 주변의 열을 끌어다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서 시원하다. 그리고 이 몸을 식혀야 되다 보니까 주변에 혈액을 많이 흐르게 해. 혈관을 확장해서 여기 피가 많이 흐르면 여기에 열이 많이 방출이 되니까 피부 근처로 열이 많이 나가게 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께서 요리를 하셔가지고 찌개 같은 걸 끓였어. 일주일치 찌개를 끓여가지고 냉동실에 쟁여.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쟁이거든. 그러면은 그게 식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끓인 다음에 식어야 냉장고에 넣으니까 뚜껑을 열어놓는 거야. 뚜껑을 닫아놨을 때보다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돼? 이 공기 중하고 더 이제 닿는 면적이나 이런 게 많아지고 얘네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더 빨리 식겠지. 그런 것처럼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을 해서 거기에 열이 많이 지나가도록 해야지 주변으로 열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가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 혈액이 흐르는 것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 방출량을 증가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어.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해서 열이 밖으로 나가게 한다. 두 번째는 땀이 분비가 증가하면서 그 땀이 날아가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날아가면서 시원하게 되도록 한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체온이 낮아지게 되고 다시 정상 체온에 돌아오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추워져. 요즘에 좀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 선생님도 지금 학원에 있는데 참 춥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 그 낮아지는 만큼 체온도 당연히 낮아지게 돼. 선생님도 지금 춥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 에어컨을 틀거나 이렇게 계곡이나 바다 같은 데 가면 체온이 낮아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적정 수준까지는 괜찮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낮아진다. 저온의 자극을 간내가 받아들여. 그러면 또 뭘 해야 되냐면 판단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체온을 높이는 방법을 두 개를 소개해주고 있어. 방법을 두 개 소개해주고 있어. 체온을 높인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 열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너네가 그 약간 열을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별로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되거든. 체온이 낮아진 건 돈이 별로 없어졌어. 너네가 돈이 점점 줄어들어서 뭘 많이 썼어. 자, 그러면 너네가 자각을 하고 나 이 돈 너무 적은데? 그러면 이 적은 돈으로 원래 내가 정상적으로 그냥 이제 쓸 수 있는 돈 정도로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하나는 돈을 안 써. 즉 아끼는 거지. 밖으로 새 나가는 돈을 안 나가게 아끼는 거야. 열 방출량을 감소시킨다는 건 내가 돈을 아껴 쓴다는 것처럼 몸 안에 있는 열을 못 나가게 막는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돈이 적으니까 이번엔 뭘 할 수 있냐면 너네가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하거나 용돈을 받아서 밖에서 돈을 벌어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야. 알았죠? 우리가 체온이 낮아지게 하는 요 사이클에서는 그냥 방출만 많이 했는데, 이번에 체온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방출량만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열을 벌어와야 되니까 열 발생량도 증가시키는 거지. 열 방출을 감소하고 발생은 증가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라인이 일단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건 아까 이 체온을 낮추는 방법에서 나왔던 거랑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게 돼요. 그 아까 내가 찌개를 끓여가지고 식힐 때 뚜껑을 열어야지 빨리 식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이 공기 중에 접촉을 많이 할수록 열이 막 날아가게 되니까 열어놓는 건데, 반대로 부모님이 너희를 위해서 도시락을 쌌어. 맛있는 뭐 미역국을 끓였어. 그걸 너네가 나중에 점심이나 저녁에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쌌는데 그게 빨리 식으면 안 되겠지. 나중에 너네가 먹었을 때 따뜻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보온병에 싸고 막 보자기까지는 아니지만 통에 넣어가지고 최대한 열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 꽁꽁 싸맨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흐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이 막 나가니까 이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흐르지 않도록 해서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겨울에는 피부가 약간 그 창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피부가 창백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열 발생량을 증가하는 거, 가서 알바하듯이 열을 발생량을 증가하는 거는 간내뿐만 아니라 뇌하수체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일단 간내가 하는 거는 근육이 떨려. 너네 추우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막 입이 덜덜덜덜 떨리고 몸이 들들들들 떨리잖아. 그 이유가 간내가 이렇게 근육을 떨리게 만들어서 근육이 떨리면 거기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하수체가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하수체에는 아까 뭐가 있었냐면 세 개의 호르몬이 있었지.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야 너무 추우니까 빨리 세포호흡 많이 하라고 해, 티록신 빨리 내보내 하면서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갑상샘이 티록신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럼 그 티록신의 영향을 받은 세포들이 열심히 지금 내가 가진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 활동을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세포 호흡이 촉진이 되면 우리 몸에 열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열을 내리는 방법보다 열을 올리는 방법이 세 가지나 있으니까 요거는 잘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다시 주변이 온도가 높아진다, 더워지면 간내가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혈액 열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하고 땀 분비를 증가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인해서 체온을 낮추게 되고, 체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저온의 자극으로 인해서 간내뿐만 아니라 뇌하수체 이 둘이서 같이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열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열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다. 간내에서는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해서 우리 피부가 창백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떨련다. 오도도도도 떨어서 그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게 되면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증가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포 호흡이 촉진이 된다. 그러면 세포들이 열심히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열을 만드니까 열이 발생량이 증가한다. 즉, 열 방출량을 줄이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전체적으로는 열이 많아진 거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져서 다시 정상 체온이 된다. 두 개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충분히 많이 읽었고, 한 번 더 읽으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되면 열 방출량이 증가하고 땀 분비가 증가하면 열 방출량이 증가합니다. 둘 다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추울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해서 열 방출량을 감소하고 근육을 떨리게 하거나, 이건 간내가 하는 거였지. 그 다음에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건 그 티록신이고, 티록신은 갑상샘이, 그 다음에 갑상샘은 뇌하수체의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해가지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원래 정상 체온으로 올린다. 여기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가 있네. 땀을 흘리면 땀이 기화하면서, 기화라는 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그 과정을 기화라고 합니다. 액체보다는 기체가 에너지가 더 많거든. 주변에서 에너지를 끌어서 기체가 되는 거야.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피부 근처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체온이 낮아지는데, 그 열, 흡수하는 열을 기화할 때 흡수하는 열이다 해서 기화열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아마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나. 자, 그 다음에 혈당량을 조절하는 과정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혈당량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이것도 정상 체온을 통해서, 정상 혈당량을 통해서 혈당이 높아졌을 때, 혈당이 낮아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두 개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식사 등으로 라고 돼 있죠. 식사를 하게 되면, 밥을 먹으면 이 몸 안에 있는 혈당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혈관에는 진화당겨야 되는 혈당의 양이, 그 당의 양이 정해져 있어. 그 이상으로 진화당기면 안 돼.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너네가 이제 각 가정에서 어떤 가정 환경인지는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도, 그리고 선생님이 커왔을 때도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세뱃돈 같은 걸 받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거를 그냥 사실 가져가신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너네 각 가정에 그런 친구들 있을 거야. 너 그렇게 돈 많으면 그 돈 펑펑 쓰면 안 된다 해서 어른 되면 준다고 부모님이 가져가는 경우 있죠.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완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찬성하는 입장도 아닌데, 둘 다 이해가 돼. 근데 부모님들은 너네 어렸을 때 그런 생활 습관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잘 못 쓰도록 유지해주고, 너네가 돈이 너무 없으면 딱 해가지고 돈을 또 용돈을 주고 하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정해져 있는 거야. 이 세포들이 쓸 수 있는 당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져 있는데,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당연히 증가할 거 아니야. 우리가 세뱃돈 받듯이 돈이 막 많이 늘어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다 쓰면 안 돼. 우리 몸에서 너무 오바야. 그래서 이자가 그거를 인지를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럼 인슐린을 분비를 하면 인슐린이 나와서 뭘 하냐면, 돈 내놔. 이거
나중에 어른 돼서 줄게 하는 부모님의 얘기처럼 내놔, 이거 나중에 쓰자. 그리고 그거를 돌아댕기는 당을, 즉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그 합성을 해서 저장을 해. 약간 적금이 든다, 적금 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통장에 저축을 하는 거야. 근데 통장에 저축하는 것처럼 얘는 간에 저축을 하는 거야. 알겠죠? 간에 저축을 해. 그래서 이 혈당이 별로 없도록 만들어. 두 번째는 거기 간에서 저축하는 것 이외에도 지금 여기 혈관에 너무 또 이제 당이 많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세포들한테 야, 여기 지금 너무 많이 당이 댕기니까 너네 빨리 가져가서 빨리 먹어치워, 너네 빨리 사용해 하면서 주변 세포들한테 포도당을 흡수하라고 시켜. 알았지? 이자가 인슐린을 분비하면 인슐린은 간에다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더 큰 분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합성을 해서 저축을 하면서 이외에 남아있는 그 포도당 중에서는 주변한테 쓰라고, 세포들한테 포도당 흡수해서 써 하면서 혈관의 혈당량을 적당하게 되도록 유지를 하는 거야. 됐어, 요 정도만 쓰면 되겠다 해서 혈당량을 감소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다시 정상이 되겠지. 그 다음에 너네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열심히 영차영차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그 당을 흡수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이 너무 적어져. 혈당량이 너무 적어. 너네가 엄마가 막 세뱃돈 가져가서 나중에 준다고 하고 뭐 있는 돈을 막 쓰고 그러고 나서 너무 가난해졌어.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애 딱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용돈을 좀 주시지, 아니면 적금을 엄마한테 맡겨놨던 돈을 좀 주던지 하실 수 있겠지. 그런 것처럼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이 글루카곤은 적금 든 걸 깬다고 생각하면 돼. 큰 분자로 돼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내면 혈관에 이제 그 혈당이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지. 이 모든 일들은 간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너 용돈 써 하면서 주시니까 다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부모님 마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뭐 너네 친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계속 일정한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할 때는 워워워 해주고 또 너무 위축이 돼 있을 때는 또 돼 있는 것처럼,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돈을 너무 펑펑 쓰면 그만 써 하고, 돈을 또 너무 안 쓰면 이렇게 짠하게 그래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고 좀 써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혈당량 정해진 혈당량의 그 기준이 있어서 기준량보다 너무 높으면 낮추려고 하고 낮으면 높이려고 하는 두 개의 사이클이 되면서 우리 몸이 유지가 되는 거지. 혈당량이 높을 때는 식사를 하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는 건 포도당보다 글리코젠이 이제 분자 단위가 크거든. 그래서 합성을 해서 저장을 한다. 그리고 세포들한테 야, 지금 남아있는 거 좀 써 하면서 옆에 있는 세포들이 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혈당량이 낮아집니다. 혈관에 있는 그 혈액 속의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내. 돈을 쓰라고 내보내는 거야. 그럼 혈당량이 높아지는 거지. 사실 이 이자에 나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애 중에 하나인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선생님 어려워서 틀렸어요가 아니야. 반대로 봤어요 막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야. 헷갈려서 틀리고 잘못 봐서 틀리니까 꼼꼼하게 잘 읽어가지고 꼭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나오는 애니까 높을 때 나오는 거야. 이게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지. 높을 때 나와서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낮을 때 나와서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알았죠? 항상성 유지에서 아까 이제 혈당량하고 체온 조절에 대해서 했잖아.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몸속 수분량 조절도 있어. 이것도 항상성 유지랑 같은데 우리 몸의 물의 양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몸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하겠지. 정해진 양을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몸속의 수분량이 너무 줄어들었어.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 아까 이뇨작용은 몸 밖으로 물이 나가는 거라고 했지. 항이뇨는 그 반대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여기서 말하는 재흡수는
콩팥이 우리 몸으로 물을 재흡수한다는 뜻이야. 원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애를 붙잡아서 재흡수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소변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몸속 수분량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 아까 얘기했지. 앞에서 우리 호르몬 얘기를 하면서 그 호르몬이 만약에 이제 촉진하는 호르몬은 있지만 그걸 반대하는 호르몬은 그런 양쪽의 역할을 하는 건 인슐린과 글루카곤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안 나가면 안 하는 걸로 생각한다 했잖아.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안 하면 콩팥에서 위에서 잔소리를 안 하네? 물 내보내도 되나 보다 해서 콩팥의 물 재흡수를 감소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오줌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지금 뭐 교과서 이제 미래인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너네 학교에서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항상성 유지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